토끼라는 말을 써서 토끼 운 아시죠? 이 사람이 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 놈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양운동을 수시로 만들어내서 편제를 하더라도 뭐예요? 잘 짝지어요? 짝을 못 지어요? 그래서 편제를 쫓아서 자기가 부산히 움직여 다니는 어떤 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돈이 아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장판은 뛰고 있어, 장판. 시장판은 막 자기가 막 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물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년의 편제는 뭐냐? 그동안 안 팔리던 땅이 팔리든, 그 다음에 남의, 남하고 거래가 발생해서 내가 목돈이 융통이 되든,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 사건, 이런 모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편제만 해석하는 게 아니다. 편제에 흡사한 환경인데 토끼처럼 뛴다, 짝짓지 못한다. 결국 모든 것이 뭐예요? 토끼는 또 죽어도 안정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닌다. 이게 더 큰 해석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일진의 차이는? 예? 일진은 그러니까 일진은 당일 작은 사건이죠. 당일 작은 사건. 작은 사건인데 뭐냐면 12신사를 같이 섞어 있는 거죠. 12신사. 12신사를 편제는 편제인데 이게 뭐냐면 도화 편제냐 그 편제냐 그 일진을 섞어서 쓰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 세운도 마찬가지고 세운하고 일진에서는 해석을 그 좀 흡사하게 해 나간다 하는 거죠. 해 나가는데 12신사의 적용이 약간씩은 다르죠. 일진에 만들어지는 12신사, 그다음에 세운에 만들어진 12신사라고 해석 차이를 조금씩 가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운에서의 육친, 세운에서 육친은 해석을 달리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오류들이거든요. 편제 대운이 오면 좋을 거 생각했는데 맨날 바쁘기만 하고 돈을 쥐락펴락만 했는데 큰 돈이 모아지지는 않더라. 그러나 그 한 해에 편제 운이 오면 어쨌든 내가 만약 차용을 해서라도 금전융통을 해서 결국은 그 금전소통을 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 차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좌표론 있죠. 좌표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좌표론. 즉, 편제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다 의미가 다르고, 인성이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다 해석을 달리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주를 적응과 동시에 바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를 적응과 동시에.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모 도사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연적으면서 바로 두둑 설명하는 거예요. 연적으면서. 일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해설하느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게 좌표론을 알면 된다는 거죠. 좌표론은 굉장히 좌표론이 약 6종류가 있는데, 제가 한 4가지 정도 다루고, 한 2가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이 4가지 논리에 여러분이 정리 잘 되고 났을 때 이제 뒷날에 우리가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추나추동 이후에 정진 이후에 막 그렇게 몇 가지 코스를 겪으면서 그 이후에 한꺼번에 왕창 배워버리면 사주팔자 보면 이렇게 자 좌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일 먼저 요렇게 쪼개기도 하고 요렇게 쪼개기도 하고 요렇게 쪼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다 쪼개기도 하고. 이 글자가 어디 있으니, 여기 있으니, 이런 의미가 다르고, 여기 있으니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정리를 갖다 해보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중요하게 많이 활용된 논리를 중심으로 해드리고, 뒤에 이제 이렇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까지 가는 어떤 논리는, 일부러 지금 이 진도에서는 안 할 거예요. 이건 철학적인 게 필요 없으니까. 이게 인간이 왜 사느냐,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뭐냐면 심리 상담을 많이 한다면 조금 그게 도움이 되는데, 가능하면 심리 상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심리적, 우리가 그것도 가빌조가 갖는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질에 대해서 좀 가장 초보 때 그걸 배우잖아요. 그죠?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쭉 설명해 주면, 맞아 하는데, 결국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글쎄 옳시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선택이란 내용에 더 집중을 하고, 성격이란 이런 건 다른 집에 가서 봐라 이거예요. 다른 집에 가서. 그걸 통하면 이제 분명히 어떤 우리가 맞춘다, 분석해 줬다는 내용을 많이 채울 수는 있죠. 채울 수 있는데, 듣고 가는 놈은 뭐냐, 계단 내려가면서 참 맞기는 맞는데, 뭐라고 했더라? 내가 이걸 하라 했나, 저거 해라 했나, 이게.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이런 어떤 그 심리 분석 이런 게 쓰지 말고, 단지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 사는 게 뭐냐? 정말로 이 철학적 거대 담론을 묻는 경우에 쓰는 논법이 이제 이 좌표법에서 몇 종류를 잘라보는 논법이 있다. 그러면 다음 생에 당신은 이러한 어떤 삶의 모양을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러한 생각의 변질 과정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담 필요할 때만 쓰는 거. 근데 그건 빼버리고, 우리 실제 뭐냐면 그 사람 삶의 모양이나 선택에 관련된 거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아니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 하고 20분 쉬고 또 1시간 20분 해서 3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이렇게 채우죠. 그다음 지장간의 해석이죠. 지장간. 자, 이게 이제 지장간이 뭐냐면 지장간의 해석과 투간, 장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이 사주 해석이 2초, 딱 2초면 충분해요. 2초면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요 단계에서 알게 될 것이다. 2초 이상 볼 게 없다니까, 사주는. 이거 타죠. 예? 왜 2초냐 해드렸죠? 1초라고 하면 까분다고 할까봐. 실제로 1초면 끝나, 1초면. 근데 1초 끝나는 원리는 뭐냐면, 이 제목에서 답을 다 달았어요. 뭐냐면, 저 보면 원시를 재정립할 때 뭐냐면, 재관, 생명 활동의 꽃 이렇게 써놨죠.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시급히 내가 짝지워서 호흡하는 것은 결국 재관이다. 그럼 이 재관의 생긴 모양을 봐라. 그게 네가 놀고 뛰어노는 삶의 그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만 있으면 글자만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장관을 아까 간단하게 했죠. 그죠? 병이 다르고 정이 다르고 이건 오행정 무리니까 근데 정, 그 다음에 오, 미중의 정, 술중정, 인중병 이런 것들을 쫘라락 다 구별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명조에서 어떤 명조에? 인성이 가장 힘이 좋습니까? 이 사람이요? 예. 이 사람은 그렇게 팔자에 기본적으로 어떤 인성이라면 어떤 인성이 들어가면은 예. 쪽에 적어난 저 병정화 그 천간에 병이 가장 뭐냐면 인성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죠. 단 지지의 세력이 있으면 제대로 크게 쓰고 명실공이잖아요. 그러면 수건을 새기면 병화나 인이 있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러니까 병인이 있어도 좋고 다른 타 간지에 아니면 병이 있으면서 지지사나 오가 있으면 지지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병 다음에 사. 근데 사는 여기 왜 다음밖에 안 되느냐? 실제로는 지지의 정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드러나 있어요? 축이 드러나 있잖아. 그러니까 수시로 합에 의해서 합에 의해서 손상된단 말이에요. 변색. 수시로 변색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 있는 요 모양이 여기 축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병이다. 아시겠죠? 만약 축이 드러나 있지 않다면 지지사가 지상의 정인으로서 가장 제대로 된 정인이죠. 그죠? 그래서 그 순서를 쫘라록 매겨놓고 이 팔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이 서방이라 한다면 요런 모양으로 모양이 되어 있을 때 저 여인의 팔자를 봤을 때 바로 뭐예요? 여인은 필시 무엇부터 관성부터 살핀단 말이에요. 근데 미중의 정화는 뭐예요? 미중의 정화. 세력은 있으되죠. 그죠? 세력은 있죠. 세력은 있으되 폼은 뽀대는 많이 난다, 안 난다? 뽀대는 많이 안 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중에 있는 정화 남편은 명을 구하는 사람이다, 실을 구하는 사람이다. 직장 조직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사업성을 갖고 수시로 추구할 것이다. 그 사업성을 추구하는데 뽀대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뽀대가 잘 안 난다. 그 다음에 원진에 의한 삭감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남편의 역할을 뭐냐면 뽀대가 안 나는 장사를 좀 할 때 남편이 그런 대로 돈을 좀 벌어서 역할을 해줬는데 자,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팔자에 생긴 그걸 담고 있는 모양을 분을 지켰죠. 그죠? 분을 지키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은 안방에는 뭐예요? 안방에 내가 가까이 그 안방 뭐예요? 내 찌자자 내가 하루가 머무르는 자리잖아. 미가 자의 자리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 미가 자의 자리에 들어오면 원진에 의해서 모양이 손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무슨 뭐 장사라고 그냥 고만고만한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벌고 있을 때 체면 유지의 남편 역할을 해주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시운 따라서 결국은 왔다 갔다 하고 잘 나갈 때도 나한테 숨 넘어가게 잘해주더라. 대충 해주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용신이 뭐가 필요 있어? 기둥이 뭐가 필요 있어? 생긴 모양 그대로인데 자, 요 모양에서 벗어나 있다면 당신이 이날 태어나지 않았거나 팔자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반드시 그러네. 반드시. 아시겠죠?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장간에서 투간의 모양과 장간의 모양, 그 다음에 저렇게 장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런 원진, 충, 형, 파, 해, 공망에 의해서 삭감된 정도를 해석할 수 있으면 팔자라는 게 그게 해석하는 게 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예. 좋고 나쁘고 어디서 내가 이미 떨어진 그 자리가 무인도인데 무인도에 떨어진 놈한테 야 너는 어느 해가 오면은 뭐가 들어올 거야. 그게 무인도에서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무슨 뭐예요? 보급하는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떨어뜨려주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지가 안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성별로 이해하는 필요한 게 좌표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좌표론. 그래서 좌표를 보고 그 다음에 지장간의 투간 여부, 투간의 의미, 장간의 의미 이런 걸 알면 쪽쪽쪽이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깊이 철학적인 걸로 간다면 자, 이 사람의 남편은 자, 어느 자리에 놓여 있어요? 부모 자리에 놓여 있죠. 자, 부모 조상의 자리에 놓였다는 것은 실제로는 부모 조상의 연기 업보에 의해서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까지 볼 수 있으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제가 한번 쭉 다뤄주겠지만 그래서 뭐냐면 싫어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면서도 구시렁구시렁 하면서도 인연이 일정 세월 동안 유지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피가 서로 섞여 있는 관계단 말이에요. 이게 피가 섞여 있는 관계. 즉 따져보면 반 친척이에요. 남편이. 그런 원리까지 뒤에 여러분들이 그 좌표론을 잘 분류를 하면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예, 예. 남편이 예, 예. 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포태법으로 할 때는 예, 예. 정의 포태법으로 이렇게 오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예, 예. 정의 보태보러 가죠. 예, 예, 예. 예, 예. 근데 지장간의 장점은 뭐냐면, 근데 이게 갑자기 지장간 속으로 갑자기 가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경자에 오를 쓰고 있는 사람은, 물론 충에 의한 일반적인 어떤 작용력은 있겠지만, 오로 드러나 있는 건 평상시에는 좀 번듯하고 폼나는 모양새의 사업을 해요. 평상시에는. 그런데 무엇에 의해 운에 의해 삭감될 때, 자가 와서 다시 오의 활동력 극히 위축하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 번듯한 사업을 손에서 놓게 된다는 거예요. 즉 부기빈천 연고성세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미중에 있는 오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폼이 안 나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자 5년이 와서 4년이 와서 다시 오의 그 활동력을 삭감시키려 해도 정통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정통으로 맞는 게 아니니까 장사가 좀 위축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거덜은 안 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뭐냐면 숨어 있는 놈은 비록 폼을 잡는데 방해를 겪더라도 그래도 운이 나쁜 운이 왔을 때에 완충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완충적으로. 그거 이제 뒤에 우리 지장간을 다룰 때 한번 그 차이점을 쫙 분류해 놓고 나면은 이렇게 뒤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팔자를 한번 이렇게 이제 이런 논법에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영화 한 프로가 쫙 팔자를 보는 순간에 쫙 지나가요. 글자들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다가 발딱 일어서 가지고 그때부터 뮤지컬을 시작한다. 야, 이놈 때리고 이놈 때려가지고 이렇게 대충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결국은 이 꼴이야. 이게 영화로 그냥 보인다. 팔자가 팍딱 일어서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이제 활활 이렇게 좀 올라가 있을 때 저절로 영화 한 프로는 쫙쫙 다 보이는 거죠 그냥. 그 내가 발로 봐줄까 엉덩이로 봐줄까 영화는 벌써 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아름다운 거짓말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이 다 보인다 해도 그걸 그대로 다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럴 때에 고비가 있을 것이다. 근데 뭐냐 답은 알고 거짓말합니다. 이 사람 보고도 이때에 물론 일반적으로 자상관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해도 되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에 둘 다 고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해주지만 봐주는 놈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답을 알아야 거짓말도 예쁘게 한다. 얼방 죽는다 하고 상당히 시달린다 하고 그 차이점을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써주는 거나 풀이해주는 건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강약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여기중기 전기의 치용도 이제 보면 이렇게 지나치게 그 명분론 중심의 어떤 그 취용법 차이도 있고 해서 이것도 다 사주학의 제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일에 대한 적용법으로서의 지장간 해놨죠. 그죠? 모든 일에 적용한다. 그만큼 이렇게 지장간이 결국 2초 사주학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조금 쉬었다 갈까요? 어떡할까요? 지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